자, 들어갈게요. 계산 문제가 좀 나왔는데, 포트폴리오에 넘겨봅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로 가시면,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251페이지에 가시면은 25, 26 있죠. 요게 이제 가장 유력합니다. 별표를 쳐놓으시면은, 요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예요.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 이제 계획서에 제가 해드린 게, 일단 넘겨볼게요. 252페이지 가시면은 27번에 보시게 되면, 이게 따라서 변이 개수.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아까는 제가 단순 25, 26은 단순 계산인데, 이건 내용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9번도 많이 넘겨보세요. 29번도 많이 좀 힘들어졌던 게, 29번이 미리 좀 밑에 보여드리면, 5번을 한번 가보세요. 25에 올라가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 아까 변이 개수 기억나시죠? 변이 개수는 기대 수익당 위험이기 때문에 변이 개수의 반대예요. 그죠? 이게 어렵게 떴기 때문에 아마 29번이 좀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좀 봐요. 그죠? 그래서 29번도 제가 왜 27하고 29번 잡아드리냐면 얘가 기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이 아니면 제가 안 풀어드려요. 그죠? 근데 기출이기 때문에 좀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넘기셔서 251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계산 문제에 풀어야 될 게 있고 안 풀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근데 자, 25, 26은 포기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풀어야 됩니까? 얘는 무조건 단순이에요. 그죠? 아까 같은 이제 다음에 볼 변이 개수와 위험 단위당 수익이 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푸는데 제가 봤을 때는 25번이 더 난이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따라서 50대 50. 50대 50은 반으로 쪼개면 되거든요. 40, 60은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25번이 나오길 바라야 될 게,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순위 계산이 저기다 여기 해놨는데요. 투자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번을 가시면 가볼게요. 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투자 비중이 나온다. 자, 무슨 말이냐? 거기 보시면은 투자 비중이 가로에 보시면은 부동산 A의 50, B의 50이라고 돼 있죠. 그럼 내가 100억 있으면 55, 55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은 불황과 호황에 대한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수익률이 있죠. 그럼 수익률 가지고 관련되지 총 투자 금액과는 관련이 없어요. 금액이 나와 있나요? 이건 수익률이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비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25번이 난이도가 더 낮다는 거는 빨리 구할 수 있어요. 불황과 호황의 확률이 있죠. 확률. 그래서 자, 몇 퍼센트 몇 퍼센트예요? 40%, 60%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A와 B의 자산 비중이 아까 몇 대 몇이었죠? 50대 50이잖아요. 그럼 50, 50은 반반씩 쪼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안 써도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0, 10이죠. 자, 그럼 20의 반은 10, 10의 반은 15죠. 그럼 옆에다 15라고 적어놓으시고 곱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계산이 간단하다는 거죠. 자, 그럼 70하고 30 있죠. 그럼 70의 반은 35, 30의 반은 합치면요. 50을 여기다 놓고 GT를 이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밑에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자,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자, 40 곱하기 15% 눌러보세요. 40 곱하기 15%. 6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60 곱하기 50%를 누르면 30이 나오나요? GT를 이용하나요? 눌러보세요. 36이 뜨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50대 50이 나오는 게 확률이 50대 50이 더 간략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6번을 볼게요. 26번은 바꿔놓은 게 구분해 보시면 딱 자산 비중. 자산 비중을 먼저 물어봤죠? 근데 20, 30, 50이 나왔지만 위에 가시면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제가 아까 50, 50은 반반씩 쪼갰죠? 근데 그냥 40, 60이 나왔어요.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25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건 그냥 해야 하나씩 다 해야 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또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줄게요. 내가. 전문가니까. 26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GT를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복잡하다는 거죠. 방법은 같습니다. 자, 상가 있고 오피스텔 아파트면 그냥입니까? 먼저 투자 비중을 물어봤습니까? 비중을 여기다 넣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 30, 50의 비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호황과 불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건 그냥입니까? 자산 비중입니까? 이제 확률입니까? 확률을 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50, 50으로 나오면 반씩 쪼갰죠. 근데 40, 60으로 하게 되면 계산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계산기를 갖고 이제 저랑 같이 하나씩 할게요. 20,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 10이 돼 있죠. 마지막 얼마 돼 있어요? 10하고 8이 돼 있죠. 천천히 갈게요, 저랑. 자, 계산기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게 없나 같이 치라는 거예요. 그럼 40하고 2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저랑 같이 20 곱하기 40%를 눌러보세요. 8이 나오나요? 근데 적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지금 저랑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10 곱하기 60%를 눌러보세요. 10 곱하기 60%. 6 나오나요? GT를 눌러보세요. 50, 자, 어떻게 나와요? 14가 나오죠. 그럼 14를 여기다가 적으라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그냥입니까? 반씩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쪼갰는데 얘는 계산을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25 곱하기 40%를 눌러보세요. 10이 나오나요? 10 곱하기 60% 눌러보세요. 6이 나오나요? GT를 눌러보세요. 16이 나오나요? 여기다 16을 적어낸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아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죠? 자, 10에다가 40%를 눌러보세요. 4가 나오죠. 8에다가 60%를 눌러보세요. 4.8이 나오나요? GT를 눌러보세요. 8.8이 나오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죠? 그러면 20에다 곱하기 14%를 눌러보세요. 2.8이 나와야 됩니다. 2.8이 나오고, 30 곱하기 16%를 눌러보세요. 4.8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 곱하기 8.8%를 눌러보세요. 4.4 나왔나요? 그 유명한 뭐가 눌러주시면 다 됩니까? 12%가 되는 거죠.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아까는 그냥입니까? 난이도가 얘가 높습니까? 아까는 어떻게 했죠? 그냥입니까? 반반씩 쪼갰습니까? 쪼개서 내가 암산으로 옆에다 적었죠. 근데 이건 하나씩 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26번이 나와줘야 돼? 25번이 나와줘야 돼? 기도합시다. 찾았습니까? 자, 이건 통과시켜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틀리시면 내년에 또 옵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풀 게 있고 안 풀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만약에 시험장에 만약에 27번이 나왔다? 그럼 풀어요? 좀 나중에 풀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문제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까는 그냥 반드시 그냥 들이대는 거고, 이건 들이댈 수가 없는 게 읽어야 된단 말이야, 다. 아시겠어? 갈게요. 읽어볼게. A, B, C 세 개의 부동산의 투자성과 측정을 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게 있는데, 상관계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상관계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으면 이게 유사하다는 겁니다. 낮은 게 좋다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이 시험 문제. 변이계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 이건 다 하나씩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일단 하나씩 우리가 풀어 헤쳐가죠. A, B, C로 갑니다. 자, A, B, C요. 자, A, B, C를 봤을 때, 들어갑니다. 자, 수익률은 낮아야 돼요? 수익률은 높아야 돼요? 그래서 10, 14, 13이면 B가 제일 높겠죠? 표준 편차가 뭐죠? 안 되면 위험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못해서 못 풀 수도 있어요. 표준 편차가 뭐라고? 위험. 그래서 얘가 7, 15, 그 다음에 16이라고 돼 있죠? 돼 있고요. 상관계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 가셔서 D 수치까지 다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앞에까지만 본다. D 수치까지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언더스탠드? 그럼 주식하고 채권의 그냥이야 앞에만 봐. 그냥 0.6 이렇게 가세요. 제 말 믿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0.2, 그 다음에 0.5.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볼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D도 마찬가지예요. 0.4, 0.1. 이렇게 가세요. 0.1, 그 다음에 0.3. 이 수치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고 해설해 볼게요. 자, A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자, A입니다. 자, A는 어떻습니까? A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그냥입니까? 요 수익이 낮습니까? 낮고 위험도 낮죠. 그럼 저위험 저수익이라는 게 맞아요. 맞고요. 자, A, B, C의 모든 부동산이 수익률 움직임이 유사하다고 돼 있죠.
유사하다는 건 수치가 크다는 얘기예요. 상관계수가. 그렇죠. 그럼 채권하고 주식하고는 어떤 게 상관계수가 더 큰가요? 주식이 더 높죠. 주식과 이 부동산을 구성할 때 유사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거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에 보시면은 평균이 뭐라고요? 수익. 분산은요. 그럼 투자자는 C부동산을 배제하고 A, B를 선택한다고 돼 있죠. 자, 왜냐면, 자, 뭐 하나만 지적해 볼게. B를 보세요. B와 C 중에서 B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높습니까? 위험이 낮죠. 그럼 C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A, B만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A, B만 남는다라는 자체에 대한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럼 5번을 보시면은 금융상품과 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 타 금융상품과 수익률과의 상관계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어떤 게 제일 낮을까요? 이 셋 중에서 다 낮은 거. 수치가 작은 거 찾아요, 제발. B가 제일 작잖아요. B가 가장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변이계수라는 거 아시죠? 변이계수는 그냥요, 수익이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그래서 변이계수. 자, 변이계수는 그냥입니까? 표준편차가 올라가고 기대 수익이 내려갔죠? 수익이.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A, B, C를 봤을 때, A, B, C를 봤을 때, 자, 그냥입니까? 표준편차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7이 올라가고 얘가 10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0.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4, 15가 15가 올라가겠죠? 15를 14로 나누니까 15를 14로 나누니까 몇 점 몇이 되겠어요? 1.07 약 1.07이 되고, 자, 얘는 16을 13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요거는 16, 13을 나누고 16 나누기 13을 자 16 나누기 13 하게 되면은 1.2가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할 필요가 없죠.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변이계수가 수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셔야 돼요? A가 B보다 더 우월한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 틀렸죠? 틀렸고, 그 다음 28번은 저자가 쓰신 건데, 이건 딱 이거예요. 평균은 그냥입니까? 수익이었습니까? 분산은요? 이걸 모르면 못 풀러요. 가볼까요? 28번, 1번. 투자 A의 평균이 뭐라고? 수익. 그러면 A의 수익이 B보다 작다는 건 누가 더 크다는 거야? B가 더 크다는 거죠. 그죠? 근데 A의 분산은 B와 같은 경우는 언제나 투자자가 B가 A보다 선호되는 건 아니다. 선호된다. 된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투자자 A의 평균이 수익이죠. B보다 크죠. A가 분산도 B보다 크다. 그러면 어느 투자를 보다 우월한 투자를 판단할 수가 방법은 있죠. A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죠? 선택하고. 3번, 평균이 수익이 동일하죠? 분산이 큰 투자니 분산이 작은 투자보다 지배하는 걸 말할 수가 있다. 분산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큰 걸 지배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4번. 서로 다른 투자 대안에 어느 일방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거나 작을 수도 있죠. 그때 무슨 계수 이용할 수 있어요? 변이계수 이용할 수밖에 없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월하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4번. 자, 5번에 A의 평균은 수익이죠. B보다 크면 A가 좋죠. A 분산이 B보다 작으면 A가 낫네. A가 B보다 선호되는 건 아니다. 선호된다. 된다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평균이 뭐라고요? 수익. 분산은요? 이걸 갖고 장난친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19번 어렵습니다. 19번에. 자, 19번이 기출이에요. 기출이 아니면 제가 안 풀어드려요. 그죠? 기출이 아니면 적중이 안 되는데. 자, 지금 29번 보고 계시죠? 기출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립니다. 갑니다. 자, A, B, C를 이제 본다면, 자, 29번은 이제 퍼센트로 안 나왔어요. 1000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걸 퍼센트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1000억이 있으면, 자, 우리가 A, B, C의 매입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퍼센트로 이제 우리가 고쳐봅니다. 자, 매입 가격에, 자, A, B, C를 봤을 때, A, B, C의 100억이라는 자체는 1000억에 10%를 투자한 거죠. 퍼센트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산이 돼요. 10% 적으시고, 그 다음에 300억은 몇 퍼센트 투자했다는 거예요? 30%죠. 30% 적으시고, 그 다음에 600억은요? 60%.
그럼 이제 GT를 이용할 수 있죠. 자, 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얘가 6, 10, 10이죠. 10, 12. 자, 계산 끝냈어요. 6 곱하기 10%를 눌러보세요. 6 곱하기 10%. 0.6이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10 곱하기 30%. 3 나오나요? 3 나오고, 12 곱하기 60%. 7점이 나오나요? GT를 눌러보세요. 몇 점 몇이 나옵니까? 10.8%가 기대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대수익률. 요게 기대수익률이다. 들어가겠습니다. 1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대수익률은 10.5예요? 10.8이에요? 10.8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아까 위험이 표준편차였죠? 표준편차. 그럼 얘가 4고, 얘가 7이고, 마지막이 10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칠판. A는 15다. 가볼게요. A가 C보다 그냥입니까? 수익도 낮습니까? 위험도 낮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위험 고수익이에요? 저위험 저수익이에요? 저위험 저수익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지금 요구 수익률이 3번에 몇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구 수익이 10%입니다. 자, 우리 투자는 그냥입니까? 요구가 작아야 됩니까? 투자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하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다. 하고요. 4번에 보시면 아까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추가적으로 편입시키는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우리 역사상 5번이 처음 나왔습니다. 따라서 변이계수의 반대다. 자, 아까 변이계수는 뭐였어요? 수익률당 위험이었죠. 자, 따라서 위험 한 단위당 수익. 그러면 위험이 밑에 깔리고 수익이 올라간다는 변이계수의 역수관계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이건 수익이 올라갔으니까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죠. 대답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나눠버리면 돼요. 그냥이다 수익이 올라간다. 자, 따라서 위험 단위당 수익. 그럼 위험이 밑에 내려가고 수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변이계수는 뭐였어요? 기대 수익률당 위험이었죠. 그럼 따라서 변이계수의 반대다. 반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저쪽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게 해설이 안 나왔어요. 저랑 칩니다. 6 나누기 4를 나눠보세요. 6 나누기 4. 6 나누기 4. 1.5가 되나요? 10 나누기 7. 1.42 정도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얘는 1.2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올라갔습니까? 수익이 올라갔잖아요. 수익이 높은 게 좋잖아요. 변이계수 반대니까. 수치가 작은 게 좋아요? 이건 수치가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맞아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A가 좋죠. 근데 해설은 지금 안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5번이 정답인데 여기에 딱 한 번 나왔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변이계수의 반대다.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올라갑니까? 위험 단위당 분모에 대한 분자가 수익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만 맞다. 5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현금 흐름으로 갈게요. 자, 현금 흐름은 이제 저랑 같이 오셔서 프린트로 가겠습니다. 프린트로 가시면 자, 따라서 현금 수지 측정. 요것만 보시면 이제 마스터가 다 돼요.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완벽하게. 자,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앞자만 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 따라서 가공기. 가공기는 쓰레기를 압수시키는 기계예요. 그걸 유용순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 유용순. 근데 얘가 탈세를 해서 불법을 저질러갖고 어떤 애가 찔러가지고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따라서 부세했다. 근데 얘가 다시 가난해졌어요. 따라서 영세해졌다. 영세해졌다. 그래서 따라서 가공기, 유용순, 부세영세예요. 찾았습니까? 저도 초라하지만 이 기출문제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어디냐면 넘겨보세요. 페이지 258입니다. (258페이지)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게 앞자만 따서 그대로 떴거든요. 그죠? 저 지금 9번 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유명한 가공기를 아시나요? 그럼 A에 이게 쳐져 있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가가 나와야 돼, 가가. 가.
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 맞죠? 그러면 그냥이야 A에 가가 들어가야 돼. 가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가. 학교는 할 수 없어. 맨날 하면 뭐해? 11월 달서부터 강의했지? 가공기 유용순이 그냥 먹히는 거야. 맨날 강의가 들으면 뭐해? 그냥 내가 이거 가는 도석이에요? 네. 공실배요? 네. 7달 동안 네. 시험 가면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네. 오죽하면 만들었을까? 알겠죠? 그죠?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용순이 만들었죠. 맞습니까? 그럼 B에 있으면 U를 찾아야 되죠. C가 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가유순. 그럼 정답은 깜짝이야. 찾으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단순이에요. 이걸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런 스킬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걸 끝나면 내가 강사가 아니지. 아시겠죠,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암기 기법이 강사마다 달라요. 이걸 원하는 자기의 기법이 있는데 이게 제일 먹혀요. 따라서 가공기. 누가 만들었어요? 부세영세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자, 근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칠판 보세요. 자, 따라서 임대사업을 한다. 임대사업을 해요. 임대사업을 해서 20억이라는 총투자액이 있어요. 투자액이 있어서. 자, 지분은 남의 돈이에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내 돈을 지분이라고 하죠. 지분 투자라고 하고요. 지분 투자라고 하고, 투자액입니다. 10억은 저당이에요. 저당은 내 돈이에요? 저분 거예요. 저분이 그냥요, 은행이세요. 은행에서 돈을 대주셨죠? 대주셔서 대부액이라고 해요. 대주셨다. 대부액. 그러면 지분을 가지고 이제 이걸 취득해갖고 임대사업 하잖아요. 그럼 취득하고 그냥입니까? 운영을 합니까? 처분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운영은 임대로 받는 거예요. 소득이득. 매년. 자, 이 처분은 그냥이야 양도차익을 딱 한 번만 받죠? 한 번만. 자본이득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임대료를 많이 원하세요? 양도차익을 많이 원하세요? 양도차익을 원하시면 투기꾼입니다. 그럼 그냥이야 둘 다 원해요. 그러면 운영만 따져야 돼요? 처분도 따져야 돼요. 처분의 현금 수지. 따라서 캐시 플로우. 현금 수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임대 단위수를 가서 여기가 몇 칸인지 보는 거예요. 몇 칸. 자, 그래서 25칸이 있다고 봐요. 그럼 25칸에 임대 단위수가 있으면은 그냥요, 임대료를 받아요. 그럼 임대료를 곱해야겠죠? 곱해서, 자, 좀 쉽게 했습니다. 2,500원서부터 시작해요. 2,500원 아직 채웠어요? 아직 안 채웠어요? 자, 따라서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그죠? 따라서 조소득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 또 조라고 하거든요. 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공실이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죠. 불량부채라는 건 뭐냐면, 임대료를 안 되는 부분이 불량부채예요. 이걸 따라서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자, 대손충당금은 임대료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그래서 이걸 이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고 합니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자, 이렇게 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죠. 자,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 수익이에요. 따라서 영업의 수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유효가 뜨죠. 무슨 경비를 빼야 돼요. 근데 영업하고 운영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운영과 영업은 같다. 그래서 운영 경비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운영. 자, 그럼 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안 포함되는 건 이따 해드리겠고요. 그럼 순위 뜨죠. 아까 여러분들 저당 지불액이라는 거 기억하시나? 그게 뭐였어요? 원리금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더하고 저당 지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당 지불액. 이걸 뭐라고 한다? 저당 지불액. 프린트는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세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를 떼면 세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다 내버려요. 얘네들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내요? 경비부터 내야 돼요. 순서를.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빚값습니까? 부채를 갚고 세금 내죠. 이 순서가 비용 항목이에요. 순서를 남겨하셔야 됩니다. 빚채 내고, 그 다음에 빚 갚고, 세금 냅니다. 자, 그래서 one more time. 자,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따라서 비비세. 비비세죠. 내가 이렇게 막 비비면 내 살이 빠지죠. 그래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경비를 빼면 그냥이니까 순이라는 게 뜹니까? 순이 뜨죠. 맞죠? 부채를 빼면 그냥이에요. 아직은 세 전이에요. 세금을 빼면 세후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십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시험에 나오냐? 개봉박도. 자, 요거 여기서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죠. 자, 얘기해 볼게요. 영업 경비는 안 나갑니까? 반드시 나가야 됩니까? 반드시 필수 항목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내가 운영을 하는데 경비가 안 나가. 공실을 내도, 코로나 공실을 내도 나간단 말이야. 이거 반드시 나간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위에 게 반드시 커. 반드시 커요. 필수 항목이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얘랑 봤을 때 얘 밑에 그냥이야 뚝딱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 그럼 밑에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게 아직은 뜨지 않았어요. 이해 갔나?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틀려요. 보세요. 밑에 있는 애들은 보세요. 90원에서 10원 빼면은 80원이죠. 자, 근데 그냥입니까? 같을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전액 자기 자본 투자하면 빚을 안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크다. 전액 자기 자본 안 하면 얘와 얘가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완전히 힘든 게 봐봐. 90원에서 80원 빼면 10원이죠.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얘를 더하면 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습니까? 80원에서 10원, 70원이죠. 자, 반드시 클까요? 얘도 같을 수도 있을까요? 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세금이 없으면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영업경비가 나온다.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자, 그래서 포함되는 것보다 포함되지 않는 것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공시물 불량부채는 그냥 해야 미리 빼줬어요. 또 빼주면 안 되죠. 부채 서비스에 또 나중에 빼줄 거죠. 소득세도 나중에 빼줄 거잖아요.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죠.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따라서 건물의 감가상각. 그럼 건물의 감가상각이 됐다는 것은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겁니까? 장부상입니까? 현재 지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제일 잘 뜨는 게, 자, 요 네 가지예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프린트에. 공이 있어요. 부채 서비스 부 있어요. 감이 있어요. 소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험이 언제예요? 올해 시험이? 날짜는 잘 알아요. 10월 30일. 그러면 우리 공부가 10월 30일까지 계속 뭐 일이 쌓여 있어야 되죠. 공부가 감소해야 돼요? 공부가 증가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교수님, 왜요? 아니, 수업 시간 알겠는데요. 집에 가면서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야 그랬어요. 얼굴 들고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럼 공부가 감소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그럼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자, 공이 뭐죠? 부가 감이요? 소가요? 된다? 포함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시험제, 따라서 자본적 지출.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왜 건물을 증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만약에 10층에서 내가 11층을 증축하게 되면 이건 비용입니까? 내가 더 이걸 매각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내 가치를 올려버린다는 말이에요. 자본적 지출도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소유자의 급여. 자, 자기 급여를 막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종업원의 급여가 경비 처리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따라서 개인적인 업무비. 개인적인 업무비를 여기다 막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몰라보세요.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죠. 얘기해봐요. 그럼 세금 많이 내려고 그래요? 적게 내려고 그래요? 그럼 경비 처리를 많이 하는 게 자기가 줄일 거 아니에요. 이해 갔나? 근데 그냥이야, 이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의 급여를 막 집어넣어갖고, 나 10억, 20억, 막 그러지만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종업원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영업경비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럼 소유자의 급여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종업원의 급여는 넣을 수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막 마트 갖고 막 물건 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법인카드 그 오케이? 근데 시험 문제는 공부 감소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유지선비는 포함 안 된다, 포함이 된다. 재산세도 들어가죠. 가계보험료도 소멸성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요 중개수를 내야 돼요. 비용 처리되고요. 전기세, 전화료 합금이 나오는데 포함되지 않는 거 위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그냥요 매각할 수가 있어요. 지분이 처분 시때 들어오죠? 그래서 25억이 매도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가공기, 이용순, 부세 형세를 배우셨죠? 자, 그럼 따라서 매매 순미, 세자세. one more time. 매매 순미, 세자세. one more time. 매매 순미, 세자세. 그러면 따라서 순미.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미상환 저당 잔금입니까? 부채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럼 20억으로 내가 총 매각을 해서 총 매각 대금이 있으면 경비가 안 나가나요? 경비부터 빼야 돼요. 순이 나오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채 서비스가 아직 상환하지 않는 저당의 잔액이에요. 잔액을 나중에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자세. 세자세. 여기에 세는 지분 목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가, 여기 자본이득세가 영업소득세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여기 이제 영업소득세랑 똑같고. 그럼 얘도 똑같아요.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라면 그냥니까 경비가 나갑니까? 얘도 위에 게 큰 편이죠. understand? 근데 이거는 여기서 10원 빼면 얘가 80원인데 반드시 크다, 같을 수도 있다. 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아까. 그 다음에 얘도 80원에서 10원 빼면 70원인데 반드시 위에 크다, 같을 수도 있다. 나누 차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그럼 경비 위에는 반드시 크죠? 근데 밑에 항목들은 반드시 크다, 요 위에 아래와 같을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볼게요. 다음에 영업소득세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로 가시면은 넘겨볼게요. 다음에 순대이감, 세대원감. 그럼 순대감이, 감이, 뭐하고 세액공제가 되겠어요? 감가하고 이자죠. 이자. 그래서 갑니다. 그 우리 시험 문제는 순대감이와 세대원감이 있었는데 순대이감에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소득이 있으면 그냥이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순소득도 시작해요. 대체충당금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앞쪽에서 불량부채는 대선충당금. 그건 뭐냐면,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을 얘기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임대사업 할 때 에어컨이나 이렇게 교체해 줄 수도 있죠. 그럼 그냥요, 경비가 나가요. 그걸 영업경비에서 뺐단 말이에요. 근데 딱 봤더니, 이 대체충당금은 내가 요 에어컨 같은 거 이렇게 교체해주면 그냥입니까?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자본 쪽 지출이 돼요. 그래서 이건 다시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자는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죠. 없어지니까 세액공제가 되고, 다음에 건물의 감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가되는 거예요? 공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원금이 상환된다는 건 그냥입니까? 내가 가져갑니까? 가져가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세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 세공제가 불가능한 게 있다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내 가치를 올리는 건 그냥입니까? 공제를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이자는 내 가치를 올리는 거야? 가치를 올리는 건 아니에요. 원금은 내 지분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자, 건물이 감가됐다는 거는 내가 감가돼서 내 건물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이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체충당금은 어떻게 돼요? 아까 에어컨 같은 거를 교체해주게 되면 그냥입니까? 가치가 올라갑니까? 자, 이건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학기론에서 둘 다 암기하신 게 나아요? 하나만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가와 이자만 빼주면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빼준다는 건 굉장히 건방지거든요. 정부 입장에. 따라서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럼 순대이감에서 빼주는 건 순대를 빼줘요? 감이를 빼줘요? 요것만 빼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따라서 세대원감 뭐만 빼주면 돼요? 감가만 빼주면 됩니다.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요 차이점은 보세요. 원리금을 뺍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뺀 게 세전이 되겠죠. 대답해봐요. 자, 보세요. 이자는 빼줬으면 또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원금은 세액공제하면 안 되죠. 빼줬으니까 다시 더해준다는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순대이감, 세대원감, 순대인감에서는 뭐만 빼주면 되고, 감가가 있잖아. 얘는 여기 감가만 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 수제가 안 됐어요. 공인중개사에. 그래서 순위감, 대체충당금 잘 안 나와서 순위감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죠? 순대감을 뺀다. 이거 이해 가시겠죠?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천천히 앞쪽서부터 갈게요. 가셔서 페이지로 가시면 255로 가죠. 255로 가시면 기출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 자, 틀린 지문은 틀린 지문부터 지적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 255에 1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몇 번이 틀었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3번이죠, 3번. 3번 찾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항상 배우실 때 칠판. 자, 여러분 보세요. 순영업 소득까지는 아직 빚을 뺐나요? 아직 빚을 안 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총소득하고 순소득은 자, 따라서 총투자로 구한다. 총투자로 가요. 왜냐하면 아직 빚을 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총투자에 20억에 대한 2억에 대한 가는데 이 세전과 세부는 그냥입니까? 빚을 뺐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야 내 돈이 내려가야 돼요. 내 돈에 대한 지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가볼게요. 총수까지는 그냥요 총투자로 계산해요. 세전과 재부는 지분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세전도 빚을 뺐죠. 그럼 무슨 투자에 대한 기속되는 거예요? 지분 투자자한테 기속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전은요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가산했나요? 뺐나요? 차감한 거지 가산한 게 아니잖아요.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순소득은 어떻게 돼요? 유용순이었죠. 그러면 순소득은 유예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하죠. 자, 영업경비엔 직접 관련되는 게 경비, 광고비, 전기, 수송비 들어가죠? 들어가고요. 4번. 자, 우리가 세전 그냥이요, 지분 복귀액이에요. 이건 매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산의 순 매각 대금에서 미상한 자당장을 빼죠. 빼게 되면 지분 투자 몫인 것으로 지분에 대한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부동산 투자의 대가는 보유 시에 대한 운영만 있나요? 양도 차익도 있나요? 자본에 대한 양도 차익 둘 다 있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틀렸다? 3번.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걸 보면은 3번에 보시면은 자, 따라서 유영순. 그러면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순소득은 뭐에서 뭘 뺀 거예요? 유에서 영업경비를 뺐지 거기서 말하는 말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3번에 틀렸습니다. 그럼 가능총소 볼게요. 가능총소득은 아까 25칸에다가 임대료가 100원이었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해서 구한 게 가능총소득이죠. 그럼 출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만약에 유효총소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유효와 가능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지문은 기출문제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2번은 가능해요? 유효예요? 얘는 유효가 맞겠죠? 왜? 가능해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익을 더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전은 어떻게 나왔어요? 칠판. 세전은 뭐에서 뭘 뺐어요?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세후는 어떻게 나왔죠?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괜찮습니다. 별표 쳐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유효 총소득에 산정하는 필요 항목이었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그러면 유효까지 보려면 자, 얘기해 보세요. 경비는 알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가자. 원금과 이자를 알 필요가 있어요? 소득세 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재고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임대료 수입은 필요할까요? 왜요? 요거 100원을 알아야 여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고요. 영업소득세는요? 필요 없죠. 밑에서 빼줄 거니까. 나 천천히 갈게. 이자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영업의 수익은요? 기타 소득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요? 필요 없죠. 밑에서 빼줄 건데.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요? 경비도 안 들어가는데? 그럼 두 개가 되겠죠. 임대료 수익과 영업의 수익. 체크하셨죠? 시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옳지 않은 거는, 자, 가볼게요. 4번의 정답은 4번인데, 자, 칠판 보십시오. 이 저자가 낸 게 이건데, 보세요. 자, 항상 위에 있는 소득이 더 컸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그냥입니까? 기타 소득이 있습니까? 유효도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걸린 거죠. 그럼 갈게요. 유효는 가능에서 공실 공제에 산정한 것이므로 가능보다 항상 작다, 클 수도 있다. 항상 작다라는 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위당 임대료의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한 게 가능 총소득이죠. 순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가산해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너무 헷갈리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효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되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얘가 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난이도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가시면 전액 지분으로 투자했어요. 그럼 내 돈만 투자했잖아요. 그럼 빚이 없죠. 남아있는 잔액도 없겠죠. 순소득, 순매도액과 순세전 매각 현금이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7번 갑니다. 영업활동에 발생하는 현금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1번에 저당 지불액이 제가 뭐라 그랬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어머, 교수님 공부 감수 안 보여 하지 마시고.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공부 안 되죠? 수화 안 되죠? 재산세도 안 됩니까? 되잖아요, 재산세는. 재산세는 영업경비 항목이 아닌 게 아니라 항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함되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거는 제가 필수적 지출 비용이라고 했죠? 경비죠, 경비. 영업경비. 했는데, 그래서 유효는 반드시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게 필수적인 지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채 서비스가 아니죠. 전에 자기 자본 했으면 부채 서비스가 안 나가죠. 근데 경비는 그냥 반드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가능보다 유효가 클 수 없어요? 유효가 클 수도 있어요. 있고요. 세전과 세후가 동일할 수도 있죠. 세금이 이게 맞네요. 4번이 맞고요. 자, 전액 자기 자본 또 나왔다. 안 밀었잖아요. 그러면 순소득과 세전이 같게 되는 거죠. 오케이? 몇 번 정답? 4번.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자, 한 두 문제만 풀고 저기서 갈 겁니다. 8번 갈게요. 순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칠판. 그러면 순소득은 어떤 걸 안 빼면 될까요? 순소득은 그냥이야 원금 이자 필요 없어요. 소득세 필요 없죠. 그럼 빚이 필요 없겠네요. 힌트 드렸어요. 어떻게 필요 없겠어요? 이자 필요 없잖아요. 그런가요? 갑니다. 임대료 수입 알아야 될까요? 100원이면 여기 들어가죠? 알아야 되고요. 천천히. 자, 공실은요? 알아야 되죠. 빼야 되니까. 여러분 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차료 수입이 기타 소득이에요. 영업외 수입 들어가야 되고요. 하재보험료는 영업경비예요. 들어가죠. 5번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번으로 가시면은 순소득 있나요? 순소득? 찾았습니까? 자, 그럼 순소득은요. 자, 순소득은 아까 가공기 이용순 부세형수였죠. 그럼 얘부터 이제 잡아볼게요. 기타 소득, 순소득에 산정되는 거와 세전에 산정되는 건 관련이 돼 있냐는 거예요. 기타 소득은 알아야 될까, 얘? 얘기 좀 해주세요. 필요하죠? 매도 비용은 필요할까요? 매도 비용은 매각에 있는 건데요. 안 되고요. 취득세는요. 취득은 취득할 때 내는 거잖아요. 운영할 때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미상한 저당장금도 몰라도 돼요. 재산세는요. 왜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니까 요건 산정해야겠죠. 양도소득세 필요 없죠. 그러면 승용업 소득에 들어가는 건 뭐하고 뭐예요?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칠판. 세전 지분복계획이 칠판에 보이시죠? 그럼 요거 산정할 때 기타 소득 필요 없고 매도 비용은요? 필요하죠. 위에서 빼줘야 되니까. 그런가? 취득세 필요 있어요? 네는 계속 네예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미치겠어요. 진짜 취득은 취득할 때 내요. 여기는 재산세 내요. 보유니까. 여기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요. 힘들어요. 취득세 필요해요, 얘가? 안 필요해요, 제발. 필요한 건 자기 생각이지. 자, 그다음에 미상한 저당장금은요? 필요해요. 빼야 되니까.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저기서 빼준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도요? 필요 없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찾았죠?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자 할게요. 자,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부세하니까 영세하시죠? 자, 이건 따세요. 매매 순미 세자세. 매매 순미 세자세. 매매 순미
미가 뭐예요? 여기 미상은 부채 서비스 관련되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저랑 틀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맴매수미 미가 뭐예요? 쟤랑 틀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세차세 자가 뭐예요? 그럼 여기랑 얘랑 틀린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힌트. 여기 그냥요 영업이 들어가요. 자, 따라서 영업경비, 영업소득세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그냥입니까? 매각을 합니까? 따라서 매도, 지분복귀액은 받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분 때 하는 거잖아요. 세차세 아세요? 자본이득세는 그냥입니까? 여기 들어갑니까? 처분 때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가시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